최근 디즈니가 굉장히 많은 삽질을 이어가는 가운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에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 실사판이죠. 이번에 유출된 드웨인 존슨의 마우이를 보면 애니메이션 속 마우이를 그대로 빼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닮았다고 생각해서 캐스팅했을 텐데 이 정도면 그냥 마우이가 커팅한 수준인데요. 모아나가 뭔데 씹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아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래전 라이온 킹, 타잔, 미녀와 야수 등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개봉만 했다 하면 대박이 났는데 이때를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동안 디즈니는 암흑기를 겪어야 했죠. 그러다 2008년부터 역대급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 시기를 디즈니가 부활했다는 의미에서 디즈니 리바이벌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바로 이때 겨울왕국이 라이온킹의 기록을 깨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고 매출액을 경신할 정도였죠. 지금 파산핑이 있다면 이땐 엘사가 있었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Let the storm rage on. 또한 역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뽑히는 주토피아도 같은 시기에 탄생했죠. 그리고 모아나는 이 역대급 전성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봉한 지 8년이나 지났지만 올해 모아나 2편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예고편이 공개됐을 당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예고편 사상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달성할 정도였습니다. 모아나는 바다의 선택을 받으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원래 디즈니가 정말 잘하던 분야였습니다. 단순하게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주인공을 통해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비추며 관객이 직접 생각해볼 기회를 만들어줬죠. I gave them islands, fire, coconuts. You did everything for them. 다시 말해 아이들에겐 동심을 부여했고 어른들은 간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음악과 환상적인 영상미가 더해지며 많은 분들에게 최고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손꼽히고 있죠. 특히나 최근 온갖 올바름으로 떡칠을 하고 조금은 부진하고 있는 디즈니인데 많은 분들이 모아나는 디즈니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며 모아나2와 모아나 실사 영화에 대해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실사 영화 중 하나인 인어공주가 역대급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실사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아나의 아버지 투이를 연기한 배우를 보면 이건 진짜 AI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배우의 이름은 존 투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름과 같죠. 그리고 대망의 주인공 모아나를 연기하는 배우도 꽤나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모아나 실사 영화는 망치지 않겠다는 디즈니의 다짐이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이쯤 되니 모아나의 친구인 닭을 어떻게 실사화할지가 가장 걱정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보단 진지한 걱정에 가까운데 최근 인어공주 실사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진짜 해산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Sebastian. 애니메이션 영화를 실사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사실주의로 가다 보니 오히려 거부감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 이걸 완벽하게 소화한 영화가 공개되었죠. 바로 유니버셜 픽처스의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장면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공적인 실사화를 구현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 드래곤 길들이기는 디즈니의 라이벌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영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가 잠시 암흑기를 겪을 때가 있었는데 그 암흑기의 전성기를 누린 제작사가 드림웍스였습니다. 드림웍스에서 내놓은 슈렉 1편이 라이온킹의 기록을 깼고 슈렉2가 또다시 슈렉1의 기록을 경신, 이후 쿵푸팬더가 그 기록을 또 갱신, 그리고 쿵푸팬더2가 그 기록을 또 갱신하며 드림웍스는 전설을 쌓아갔죠. 바로 그 시기에 탄생한 영화가 드래곤 길들이기였습니다. 이 드래곤 길들이기는 아바타와 함께 2010년대 3D 영화 명작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며 스토리와 CG 모두 잡은 애니메이션으로 극찬을 받고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를 항상 짜게 평가하는 평론가들조차 드래곤 길들이기에 대해선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화가 고무적인 이유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첫 실사 영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감독한 딘 데블로이스가 실사 영화의 감독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했는데 신기한 점은 이 감독이 원래는 실사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rising trend of live action remakes of animated films? I'm not really interested
in them. I haven't seen many of them. 그런데 갑자기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실사 영화가 탄생한 것인데 공개된 티저 예고편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투슬리스가 원작보다 무려 1.5배나 크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성을 잘 살렸으며 최근 디즈니가 실사 영화에서 극강의 사실주의에 집착하다 보니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반면에 드래곤 길들이기에선 어색함을 느끼기 어렵다는 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질세라 디즈니에서도 애니메이션과 CG를 적절히 섞은 영화를 예고했는데요. 바로 릴로 앤 스티치입니다. 릴로 앤 스티치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비디오 또는 DVD를 보고 자란 세대에겐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건 관객 입장에선 그냥 팝콘각이죠. 이렇게 된 김에 두 제작사의 피 터지는 싸움을 구경하며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잠시 후에 추천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릴로 앤 스티치는 우주와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옛날 옛적 이야기를 다뤘던 전통적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벗어났기에 그 당시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주인공인 스티치는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진 다른 우주에서 유전자 실험을 통해 탄생한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불법 실험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총에 맞거나 불태워도 살아남고 머리는 슈퍼컴퓨터 수준의 지능을 탑재하고 있죠. 그러나 너무나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우주 연방은 스티치를 사막 행성에 유배하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지 좆대로 행동하는 스티치는 바로 탈출을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지구의 하와이에 불시착하며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과거에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 실사화로 개봉되면 더 큰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진짜 싸가지 없다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스티치가 순수한 사랑을 받으며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그림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인주의의 강화로 인해 조금 삭막해진 현대사회에서 이런 캐릭터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죠. This is my family. It's little and broken, but still good. Does Stitch have to go in the ship? Can Stitch say goodbye? 심지어 매번 사실주의에 집착하던 디즈니가 이렇게 애니메이션풍 실사 영화를 내놓는다는 게 드디어 관객들의 동심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디즈니가 항상 이렇게 애니메이션풍도 살려주면 좋겠지만 의외로 기대되는 디즈니 실사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무파사 라이온킹입니다. 뜬금없이 라이온킹 실사화 얘기가 왜 나오나 싶겠지만 이 영화 은근히 엄청 잘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라이온킹 실사화 얘기를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치고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으로 캐릭터를 실사화하는 바람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영화 한국에서 극장 관객 수만 무려 500만 명에 가까운 성적을 냈습니다. 심지어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제작비 대비 8배에 가까운 2조 이상의 수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이뤄냈죠. 유튜브에서 많이 까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꽤나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속작인 무파사 라이온킹이 올해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다음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라이온킹의 프리퀄 작품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무파사와 스카이 옛날 이야기로 지금껏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완전한 오리지널 스토리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심지어 무파사는 주워온 자식이고 라이언킹의 공식 후계자가 스카였다는 설정이 공개됐는데요. My name is Mufasa. I'm Sarabi. My name is Taka. He's going to start a new kingdom. 여기에 이 작품이 라이온킹의 30주년을 맞아 개봉된다는 것이 더해져 디즈니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 실사화를 해도 기대가 되는 영화가 있는 한편 끝까지 디즈니의 발목을 잡는 실사 영화도 있죠.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참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하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것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백설공주가 아니고요. 기존에 등장하던 캐릭터인 왕자는 삭제되었고 난쟁이 캐릭터들은 거의 무슨 요정 같은 CG로 등장합니다. 이제 어떤 올바름을 주장하고 싶은 디즈니에서 난쟁이 캐릭터는 외소증에 대한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요정과 같은 존재로 바꿨다는 썰이 돌고 있죠. 네,
아무튼 최근에 백설공주 공식 예고편이 유출됐었는데 사냥꾼도 흑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전에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이란 영화에서 햄식이 형이 진짜 멋있는 사냥꾼으로 등장했다 보니 조금 비교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디즈니에서 기존 캐릭터를 무시하고 인종 교체만으로 우리 되게 앞서가는 사고를 하는 제작사야를 드러내는 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아나처럼 오리지널 캐릭터를 기깔나게 뽑아주면 되는데 기존의 캐릭터를 바꾸는 건 디즈니가 창의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기존의 백설공주를 알고 있던 제 입장이지 백설공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가갈 수도 있으니 그 또한 존중하며 영화가 개봉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아까 말씀드린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대결을 구경하면서 먹을 간식을 추천하려 합니다. 바로 팝콘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문해주신 덕분에 일주일 만에 오리지널 맛은 품절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리나 싶어 샘플을 받아 먹어봤는데 극장에서 파는 팝콘에서 소스가 응축된 액기스알만 모아둔 컨셉이었습니다. 게다가 편의점에서 파는 팝콘 과자 특유의 찝찝한 뒷맛이 남질 않고 깔끔해서 점심 이후 간식이나 맥주 안주로 먹기에 딱이라 여러 개 쟁여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희 채널 전용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최대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 굉장히 여러가지 맛이 있어서 일단은 엘플릭스 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맛있어서 저도 최근에 추가 구매를 했는데 가벼운 간식을 찾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